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실거래가 방송이 좀 늦었네요. 네, 자료 만드느라고 물가 지수를 업데이트하고 안 하고 그 차이 두 개를 동시에 캡처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나갔다 오고 바람 피고 오고. 이따 늦게 제가 오늘 바람 핀 그 한식집이랑 그다음에 카페랑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그거를 못 올리고 있네. 자, 실거래가 방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락한 아파트 소개는 좀 이따 할게요. 오늘 되게 많어, 아파트 하락한 아파트가. 왜냐면 주말이 끼면은 좀 더 많아요. 자, 지금은 아까 제가 오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CPI를, 그러니까 3월치 CPI를 반영한 실질지수랑 명목지수랑의 차이,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께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CPI 반영한 3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폭락의 의미. 즉, 그냥도 조금 하락인데 CPI를 반영하면 더 폭락한 거로 나오거든요. 이게 변곡점을 찾을 때가 주요한 거예요. 특히 장기간의 상승 이후에 변곡점을 찾을 때는 꼭 CPI를 반영을 해야 된다. CPI를 반영 안 하면 이게 야금야금, KB가 지금 그렇거든요. KB 지수가 지금 야금야금 계속 3월달까지 올라간 거로 나오죠. 그런데 CPI를 반영하면 벌써 꺾였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가 두 개씩 있죠. 이렇게 두 개씩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요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명목이고 하나는 그 실질이고 그런 거예요. 자,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다 올려놓을게요. 고해상도.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댓글 읽어드렸죠. 여기에 이분이 아래지방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전월비 0.7%로 엘리엇님 집계하시는 부동산 지수도 물가 반영 시 3월 서울의 모든 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작년 10월 상수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쵸?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아직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3월달 거. 2월 거는 반영이 됐는데 3월 거는 물가 데이터를 넣기 전에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가지수 넣기 전에 캡처, 넣고 나서 캡처. 그러면 두 개가 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자, 왼쪽은 서울 25개구 365개 단지 55만 세대예요.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시가총액이 877조 원이야. 이것도 줄어서 원래 한 900조 됐다가 좀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경기도로 마찬가지인데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 자, 그리고 12개 지역으로 구분한 거예요. 25개구를 노도강 이렇게 하나로 묶고, 물론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따로따로인데 노도강 하나로 묶고, 금강구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하나로 묶고,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를 하나로 묶고, 성동구, 광진구를 하나로 묶고. 왜냐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도봉구 혼자 하면은 시가총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묶은 거예요. 비슷한 지역과 같은 금액대로. 자, 지금 이거는 물가 반영 안 한 겁니다. 자, 물가 반영한 걸 볼게요. 자,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예를 들어서 노도강을 보세요. 노도강 여기를 보세요. 자, 이거는 명목입니다. 명목, 실질. 뚝 떨어진 거 보이세요?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조금씩 떨어진 거 보이세요? 명목, 실질. 자, 강남구도 보세요. 강남구 명목,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나 보다. 자,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즉 아파트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이거를 물가지수까지 감안을 하면은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금씩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91년 노태우 때나 2006년 말지 2007년 초에 버블 세븐 고점일 때나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OECD나 어디들 다 가보면 전부 리얼 HPI를 제공을 하거든요. 물가로 감안 안 하면 왜곡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10억에 샀는데 11억이 됐어. 10% 올랐죠. 물가가 30% 올랐어. 아니면 금리가 뭐 한 20% 올랐어. 그러면 손해잖아요. 이자를 내고 하는 거니까 특히. 그쵸? 그래서 어떤 방향성과 변곡점을 찾을 때는 항상 실질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오른쪽도 보세요. 오른쪽 여기도 보면은, 자, 이게 명목이거든요. 명목. 예를 들어서 명목에 여기
부천 중동 볼까요? 부천 중동 예를 들어서 하늘색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전부 하락이 더 커지죠. 점점 이제 나중에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달 6월달에 뭐 4월달 5월달에 양도세 완화 중과 완화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취임 전이라도 뭐 부양채 이걸로 아파트가 엄청 오를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호가만 올라. 호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미리 내놨던 물량을 걷어들이니까 평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니까. 아니 계약서에 쓰는 게 중요하지 집주인이 올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지금 뭐라 16억이 갑자기 올랐다고 호가가. 아니 실거래가 16억 된 걸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두 개의 아파트보다 압구정 그 80평짜리가 막 50억이 됐다 60억이 된 거 그런 거는 일반화 시키지 말아야지. 수두룩하게 하락하는 거래가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곧장 할 거예요. 양이 좀 많아 오늘. 돼지도 많고 소도 많고 양도 많아 오늘.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게 그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서울 5개 권역 그거에 빨간 게 명목이고 까만 게 실질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보다 실질이 좀 더 빠지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명목보다 실질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실질이 여긴데 명목은 더 올라. 이때 왜 그런지 아세요? 물가가 마이너스 났다니까. 여러분들 물가가 마이너스 나면요 명목이 더 올라 버려. 이해 가세요? 보통은 지금처럼 명목이 예를 들어서 명목이 빠질 때 실질이 더 빠져요. 물가가 오를 때는 그래요. 근데 물가가 하락했었다 보니까 1년 전 2년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물가 기억나세요? 그런 때는 그 실질보다 명목이 더 올랐다니까. 왜? 마이너스 물가를 마이너스 해주거든. 그럼 플러스죠. 원래는 물가 지수를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물가일 때는 플러스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억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아파트는 1억이 오른 게 아니라 1억 2천이 오른 거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 그 뭐 동부권 동남권 여기 5개 권역을 따로 표시한 거고 제가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이거 얘기하죠. 근데 빨간 거는 명목이고 까만 거는 그 실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걸 볼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봅시다. 서울 봅시다. 서울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명목이 올랐는데 실질은 별로 못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명목이 조금 빠졌는데 실질은 많이 빠졌죠. 이때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명목이 빠지는 거랑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아요. 그런데 그 변곡점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실질이에요. 그리고 물가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조사도 볼게요. 자, 그리고 요 실질 지수랑 호가 지수랑 한 3개월 차이 나는 거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는 9개월, 8, 9개월 차이가 나요. 실질 지수는 바닥치고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는 계속 상승한 거래가 신고되고 있는데, 호가만 집주인들이 계속 낮추고 있다니까? 실제로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KB에서 바닥 쳤다고 나왔을 때 살려고 그러면 이미 6개월, 1년 정도 올라갔고 2, 3억이 올라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국토부에서는 이미 10월 달에 상승 쳤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제가 매일 방송하는 게 하락하는 게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KB는 아직까지도 상승하겠다 그러죠. 부동산원은 이제야 3개월 늦게 하락했다고 이실직고 했죠. 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이 상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1월 달에 상투고요. KB는 아마도 3월 달이 상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몇 달 늦어요? 5개월 늦어요. 5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질 지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서를 얼마에 쓰냐가 중요하지. 집주인이 얼마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뭐 2억을 깎으니 3억을 더 비싸게 사느니 그거는 호가 노름이지. 실질로 내가 계약서를 얼마 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거는 KB와 부동산원에 오늘 업데이트 했어요, 제가. 강남 3구는 지난주에도 올랐대요. 나머지는 다 하락했어요. 누적을 시켜놓으면 강남 3구랑 서쪽 용산구도 결국은 마이너스야. 즉 최근에 2주가 조금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 뿐이지 7주 8주 동안 빠졌다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누적으로는 마이너스라니까. 고점보다 낮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구는 예를 들어 서대문구 종로구 이런 데는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성북구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선 있죠. 선. 요게 지난주 거야.
근데 이번 주에 좀 더 빠졌어. 강북구도 지난주에 여기였는데 이번 주에 더 빠졌어. 물론 강서구는 지난주에 여기인데, 아니야, 지난주에 여기인데 올해 더 커졌네. 아, 은평구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별로 하락이 없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KB 아니 부동산원. 자, 지금 볼게요. 방금 전에 아래지방님께서 얘기한 게 엘리언님이 그 집계하는 3월 그 월간 실거래가 지수도 지금은 플러스인 구가 몇 개가 있는데 물가를 반영하면 전부 마이너스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가 0.3% 올랐어요. 서초구도 0.29% 올라 있어요. 성동 광주도 0.3% 올라 있어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도 0.38% 올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전월 대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0.71%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0.3% 올랐는데 물가는 그 사이에 0.7% 빠졌어요. 그러면 이 성동 광주는 0.4% 하락이 맞죠? 실질지수로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반영을 할게요. 이미 2월 거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더 하락이 더 커졌다니까. 리젠트 빠지는 거 보셨어요? 여기 송파구. 자, 보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자, 3월 달에 지금 플러스 인구가 몇 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명목입니다. 실질로 볼게요. 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분홍색으로 0.7이라고 돼 있죠. 0.72.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0.58 돼 있죠. 0.58. 그쵸? 이거는 2월 거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이미 적용을 한 거야. 이건 매달 초에 적용을 해요. 자, 오늘 적용한 게 0.72를 오늘 적용한 거라니까. 자, 어저께까지는요, 보세요. 여기에 0.58은 있는데 여기는 없죠. 반영을 안 했다니까. 그냥 명목이야, 명목. 근데 2월 달처럼 이번 달도 반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0.72가 물가가 상승을 했잖아. 그럼 얘네가 이만큼 더 빠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자, 명목 성동광진 같은 경우 플러스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즉 3월도 2월만큼 마이너스라니까. 근데 아직 3월이 절반 가까이가 남았어요. 월말로 가면 갈수록 하락한 아파트가 더 신고된다니까. 하락할 때는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신고를 빨리 안 해요. 빨리 신고를 하면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네, 저 좀 이따가 살게요. 계약서 쓰러 갔다가 문자가 왔어. 와이프한테. 여보 오늘 신고된 거 보니까 7천이나 하락했어. 우리 괜히 상투 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계약서 쓰러 왔다가 일단 와이프가 일단 잠깐 와보라는데요. 그럼 총각 진짜 와이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율무차도 타줬는데 짜증나, 너 이런 배신자 이런다니까요. 부동산 떡방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복덕방 아줌마가 엘리어 팬이에요. 율무차원도 자주 해줘. 막 다방 커피 좀 타봐 그러면서 일로와 그러면서 무릎에 앉으래요. 자꾸 자기 무릎에. 다방 커피는 무릎에 앉아서 타는 게 다방 커피래. 총각 진짜. 짜증난다. 그만해라 진짜. 목이 맛이 간다 진짜. 목을 이렇게 굵게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 총각, 이거는 진짜 다방 내지 그 목소리고, 총각, 이거는 60대 넘은 복덕방 아줌마. 진짜 그런 분들 또 댓글에 또 막 또 험담한다. 자, 실거래, 그러니까 거래도 늘고 있어요. 3월달은 거래가 많은데 하락이 또 는다니까. 거래가 많이 느는데 3월달은 확실히 거래가 늘어요. 왜냐면 영업일수도 더 많고, 그 다음에 과대계상, 윤계상된 매입 임대주택이 한 90건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월까지 너무 적었기 때문에 3월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효과 때문에 거래가 느는데, 올려서 사는 것보다 내려서 사는 게 더 많다니까. 이제 사람들도 약어요. 비싸게 안 사. 이제 싸게 얼마든지 물건이 나와 있거든. 물건 걷어들이면 뭐해.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데. 백날 올려봐라. 실거래가로 나오지는 않는데. 실거래가 나왔으면 내가 맨날 하면 실거래가가 플러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4월달 5월달도 계속 마이너스 날 것 같아. 대세를 못 돌릴 것 같아. 잘해야 보합. 자, 거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더니 이번 달 여론도 802건 늘었죠. 왜? 기한을 넘겨서 신고된 게, 또 어저께까지는 제가 799건이라 그랬잖아요. 3건이 늘어갖고 802건이야. 즉 800건은 안 깼어. 다행인 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신문기사 보면은 795건이라고 나왔죠. 왜? 그거는 말일날 점검한 거고,
말일을 지나서 과태료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 내는 분들이 신고를 더 늦게 했다니까. 이거 802건이야 지금. 몰라, 내일 또 하면은 더 한두 건 또 넣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 4월이 거래 건수가 열 몇 건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업데이트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건수만 제가 계속 체크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 게 3월 이번 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 갑자기 늘었다가 이제는 정체돼 있죠. 왜 확 는 게 뭐예요? 과대계상, 윤계상.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 LH 거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어쨌든 3월 달은 거래가 늘긴 늘 거예요. 왜냐면 영업일수도 많고 대선 이후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어떡하지? 윤석열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거래가 늘어서 그래도 거래가 늘어도 1,300건이 나와도 예년에 2, 3천 건, 4, 5천 건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지. 그래도 거래가 는다는 게 어딘데 문제는 4월달, 5월달에 급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목이 뭐 할 건지 아세요? 대통령 당선자의 뭐지? 양도세 완화 대책을 기다리지 못하고 투매하는 아파트 수두룩. 이따가 이게 제목이야. 일단 오늘 꼭 하고 잘게요. 왜냐면 내일은 내일 걸 또 해야 되니까 오늘 거를 미룰 수는 없어. 그거는 지금 제가 기사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10년물 3개월물 미국 국채 그 시뮬레이션 한 거 제가 대충 어떻게 해봤더니 이제 감이 왔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솔직히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잖아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말고 기사도 제가 다운을 많이 받아놨어. 근데 실거래가는 오늘 넘기면은 내일은 내일의 실거래가를 하고 오늘은 오늘의 실거래가를 해야 되니까. 목이 잠긴다.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